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V40의 언박싱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V40의 카메라,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전면에 듀얼 카메라, 합쳐서 펜타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동안 열심히 놀지는 않았고요. 간단하게 V40를 가지고 촬영해본 사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성능이 나쁘진 않아서 광량이 많은 날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뭐 다들 성능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맑은 날에는 사진들이 잘 나와요. 근데 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이 많이 된 편이라서 크롭을 해봐도 사진이 조금 더 깔끔해졌고 어두운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사진들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세대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V40의 카메라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스펙을 좀 살펴보면 뒷면에는 3개의 트리플 카메라를 위치해두고 있습니다. 트리플 카메라는 좌측부터 망원, 초광각, 그리고 일반의 세 가지 렌즈로 되어 있고요. 일반각 카메라가 f1.5의 가장 밝은 렌즈를 가지고 있고 센서도 가장 좋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카메라가 각각 센서와 렌즈의 밝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을 찍어보니까 3개가 좀 미묘하긴 하지만 색감이나 밝기가 약간씩 다른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전면에도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듀얼 카메라가 하나는 일반각이고 하나는 90도의 광각으로 2개의 카메라가 좀 다른데 일단 광각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 2개의 카메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웃포커스가 좀 더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된다는 거죠. 촬영을 해서 그 배경과 인물의 거리차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좋은 아웃포커스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속도도 꽤 빠른 편인데 초기 구동할 때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F 속도도 빠른 편이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AF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AF가 잡혔을 때 AF 포인트를 한번 누르면 셔터가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꾹 누르면 AF가 고정이 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AF가 잡히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건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전에는 화면을 AF를 잡고 화면을 터치해야 나와서 좀 불편했는데 이런 부분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게 화각을 조절하는 버튼이거든요. 이게 트리플 카메라의 순서랑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콘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진 않아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듀얼 카메라가 적용됐을 때도 사용자들이 학습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학습은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꼭 누르면 3개의 화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트리플 뷰가 실행이 되는데요.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거죠. 이렇게 저희가 찍을 피사체를 놓고 이렇게 화각을 미리 보기 하면서 어떤 화각으로 찍을지를 고민을 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왜 기본으로 넣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3개의 카메라를 한꺼번에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본으로 넣지는 않았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반 카메라에는 f1.5의 밝은 렌즈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광각은 107도의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G7이랑 똑같은 화각이고요. V30에는 120도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었는데 화각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망원은 광각 2배줌부터 디지털 10배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이 디지털 줌은 화질 저하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학 줌을 이용한 접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UI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는 카메라의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엔 설정이나 모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 UI는 계속 변경이 안 됐는데 이게 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UI가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추가된 부분만 추가되고 뺄 건 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거의 몇 년째 변화가 없어요. 좀 더 새로운 UI를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UI로 욕을 많이 먹는 소니마저도 UI가 지금 계속 세련되게 바뀌고 있는데, 몇 년째 그대로라서 좀 아쉽네요. 설정을 한번 볼까요? 설정에서는 슈퍼브라이트 카메라나 비전 검색, 그리고 HDR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망원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UHD 4K 촬영을 할 수 없고요. FHD도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렌즈마다 설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모드를 좀 살펴보면 이곳에서 각 여러가지 촬영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AI 카메라도 음식 모드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도 음식 모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색온도를 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진이나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 모드도 사진 전문가 모드와 영상 전문가 모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둘 다 굉장히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사운드 조절도 할 수 있어요. DAC를 이용해서 고품질 사운드도 녹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들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드에서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기능은 이 매직 포토 기능인데요. 이게 LG전자가 V40를 공개하기 전부터 공개할 정도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 셔터 부분을 보면 일반 사진 촬영 버튼이 아니고 영상 촬영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영상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 3초짜리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임을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움직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미리 촬영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지해 있고, 이 쇼윈도우에 있는 사람과 이쪽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움직임을 주고 싶은 부분만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난 사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영상인 거예요. 3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드에서 보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월드로 이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능이 계속 뭐 추가되진 않고 있는데, 타임랩스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드 말고도 필터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뭐 유료 필터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V40의 카메라가 밝은 렌즈를 넣고 센서를 키우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크게 개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AI 카메라도 조금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물 모드일 때 자동으로 구도를 잡아주는 그런 AI 구도가 생겼어요. 근데 뭐 자동으로 구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주는 건 아니고, AI 카메라일 때 인물로 사진이 찍히면 후보정이 되는 거죠. 갤러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 인물 사진이 찍히면 갤러리에 이런 표시들이 생겨요. 이런 표시들이 생겨 있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쪽에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구도를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구도를 잡아서 자기가 최적의 구도를 잡아주는 거죠. 신기한 게 사람의 시선의 방향까지 좀 계산을 해서 시선이 있는 쪽은 약간 여백을 남겨주는 그런 계산도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재미난 것은 아웃포커스 부분인데요. 이 아웃포커스도 렌즈가 밝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G7의 아웃포커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V40의
아웃포커스가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처럼 이렇게 조명 효과를 줄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폰하고 동일하게 5가지의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배경의 컬러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이폰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 트리플 샷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 트리플 샷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찍으면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습니다. 연속으로 찍어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게 3개의 화각대를 연속으로 찍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들한테 사용하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플 샷 영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3장의 사진을 가지고 약간 재미난 효과를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매직 포토처럼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6가지 효과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한 효과긴 한데 다른 영상을 만들 때 같이 활용을 해서 더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이런 필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 이모지도 후면 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인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물의 피사체를 잡았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전면 카메라를 좀 살펴보면 이번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서 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80도와 90도 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2개 화각이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전면 카메라로 이 셀카를 찍어보면 20도의 화각이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럿이서 셀카를 찍을 때 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각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2개의 카메라로 만드는 아웃포커스 효과가 훨씬 그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V30 때도 물론 아웃포커스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썩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듀얼 카메라가 되면서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좀 더 나은 아웃포커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셀카를 잘 안 찍는데 이 아웃포커스가 좋아서 셀카도 자주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스도 아웃포커스지만 그리고 되게 재미난 기능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메이크업 프로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화장한 것 같은 화장을 미리 입혀서 보여주는 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빨갛게 입술이 칠해진 게 보이시나요?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게 원래 여성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했는데 댄디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좀 댄디한 느낌을 살려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업데이트가 한번 있을 예정인데 그 업데이트가 하고 나면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미리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색조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뭐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내 셀카를 찍고 후면 카메라로 배경을 찍어서 합성하는 기능도 생긴다고 합니다. 10월 24일 날 있을 예정인데 아마 정식 출시에 맞춰서 그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나 아이폰처럼 이렇게 AR 이모지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자기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말을 하면 같이 따라서 말을 하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없어졌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하는 그런 AR 이모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같이 동작을 하는데, 아이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이게 메롱이 안 돼요. 아이폰은 메롱하면 메롱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구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 기능, 이런 스티커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 상당히 힙한데요. 힙하네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를 변경을 하면 이 세팅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V40은 카메라를 한번 사용하고 다음에 열면 그 세팅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짜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한 2주 정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 좀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동영상이거든요. V40의 영상 촬영에는 흔들림 방지가 적용이 되는데 영상 굳이 스마트폰 짐볼을 들고 있지 않아도 꽤 괜찮은 영상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샘플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냥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 딸을 이렇게 찍은 찍은 영상인데 그냥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가도 그렇게 흔들림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짐벌처럼 굉장히 부드럽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손으로 들고 찍어도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영상 촬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LG V40 싱크의 카메라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V40의 카메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사와 같은 크기의 센서를 집어넣고 여러모로 LG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도 많이 남아있고 수초 현상 같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재미 기능들을 많이 넣어놔서 촬영하는 재미도 있고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관심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